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제 우리가 분단으로 가지 않고 이걸 통일의 시대를 열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제 한반도 문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흩어진 데 끝나지 않냐고 이 통일된 한반도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이것이 만주에 영향을 주고 이제 극동 시베리아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세계 가장 성장률이 높은 지역으로 될 것이라고 보는 게 이제 그래서 흔히들 골드만삭스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2050년이 되면 통일된 후 2050년이 되면은 세계 GDP가 우리가 세계 7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7등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GDP 규모로 세계 7등 한다. 그리고 1인당 GDP로 보면은 2등 한다 이렇게 하죠. 미국 다음으로 이렇게 보고. 사실 1인당 GDP라고 하는 거,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게 국민 개개인의 삶의 수준을, 질적인 수준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건 세계 2등, 완전히 미국 다음으로 2등이 되는 거예요. 경제 규모로서는 7등이지만은 1인당으로 볼 때 2등 할 수 있는 게 통일 후의 한반도의 미래 그림으로 가능성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1인당 국민소득 약 6만 불 정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되면 한반도가 엄청난 선진국이 될 것이다라고 한반도를 경제적 부담 내지는 비용으로 생각하는 견해가 많은데 2012년에 말이에요. 미국에 있는 한 기술윤리학 연구소장이 쓴 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012년 한반도 통일을 경제적으로 부담 내지 비용으로 생각하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한반도 통일은 한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결국은 통일 한반도가 세계 리더로서 세계 초강국이 될 것이다. 그러고서는 10개 이유를 들었어요. 10개 변화를. 내가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라고 얘기하면은 우선 남북한 군인이 합치면 200만 군인이 돼서 세계에 2등 할 것이다. 군사력에서. 북한에는 약 200종의 풍부한 광물 자원이 있고 그 가치는 6 내지 7조 불이 된다. 통일 한반도는 통일 후 지하자원 개발을 본격화할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세계는 자원 부족의 시대로 들어가고 우리는 자원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통일 한반도의 국부를 많이 높인다. 남한의 로봇 생산이 이미 세계 제2위다. 앞으로 2020년까지는 가정 도우미, 노인 도우미, 수의까지도 로봇화 할 정도로 한국은 대단히 로봇 산업에서 앞장서는데 네 번째, 남한을 보니까 말이죠. 열심히 노동하는 경제다 말이에요. 노동 시간이 미국보다 30% 이상 길다. 창의성도 높다. 세계 특허 등록이 한국이 세계에서 3등하고 있다. 북한의 노동력도 교육 수준도 높고 노동력의 교육 수준도 높고 동기 유발도 잘 되어 있다. 임금 수준이 많이 낮다. 이것이 북한의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다. 정보화 수준이 세계적이다. 그건 우리가 잘 알죠. 대한민국 정보에서 세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구 95%가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브로드밴드 스피드로 연결되어 있는 게 미국보다 15년 앞서고 있다. 또 우리나라가 아마 정보화 정부로서 세계 1등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정부가 정보화된 걸로도. 교육열이 또 아주 굉장히 높고 두뇌 지수가 높다. 중학생 97%가 고등학교 가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단 말이야. 평균 두뇌 지수가 세계에서 1등으로 나온다. 이게 어떤 자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은 저렇게 못 살아도 문맹률이 1%도 안 된다. 녹색 성장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의 53%가 성장보다 환경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그런다. 또 한반도는 사이버 전사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북한에 약 3만 명의 사이버 전사들이 있는 모양인데 북한의 해커가 미국 CIA 수준이단 말이에요. 남한도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둘이 합치면 나중에 엄청나게 될 것이다.
한류의 열풍을 생각해 보란 말이야. 한국의 문화 경쟁력은 대단하다. 뭐 등등 하면서 이제 이 기술 윤리학 하는 LA 쪽에 있는 연구소의 소장이 한국 통일은 엄청나게 이게 새로운 가능성을, 전 세계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이 나라가 이 왜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소극적이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하튼 통일을 한다면은 이제 이런 것이 불리고 아마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저번 시간에 좀 통일은 너희들한테 참 좋은 일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중장기적으로 이런 가능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라도 지금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이 수요 부족의 문제 말이죠. 수요 부족. 지금 돈이 없어서 경제가 침체한 게 아니라 돈이 있어도 투자할 곳이 없고 지금 좋은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고 투자할 돈이 있어 투자할 곳이 없고 이게 수요 부족입니다. 투자 수요, 소비 수요 부족인데 이제 새로운 경제 영토가 한꺼번에 열리기 시작하면 엄청난 투자 수요와 소비 수요가 늘어나면 그것만 갖고도 우리가 성장에 거의 우리가 북한을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투자하는 것에 한 80%만 남한의 물자로 하더라도 남한의 성장률을 5 내지 6% 올린다. 제가 저번 시간에 아마 좀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3% 되느냐 뭐 이거 가지고 지금 논쟁하고 있잖아요. 3%가 좀 넘을 것 같다. 그래서 내년에 경기가 회복이 된다고 다 조항하고 있는데 이 통일 과정에 들어가면 금방 이제 5 내지 6% 남한만 경제도 뜨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이 갖고 올 수 있는 남한의 우리의 이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마 이런 구체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통일 과정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마 우선 국방비도 우리가 상당히 줄일 수가 있고 그게 이제 그동안의 분단 비용이 되겠죠. 그리고 또 통일로 인해서 우리가 생기는 새로운 통일 이익, 이건 뭐 또 남북한 이산 가정의 고통이라가 북한 동포들을 지금의 어떤 비인간적인 상황에서 이걸 해방시키고 같이 경제적인 해방, 정책 해방 이런 거 생각하면 아마 통일의 가치는 계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사실은. 사실은 통일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난 이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북한 동포들, 우리의 동포들의 해방입니다, 사실은. 인간적인 해방이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난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나라가 우리 민족의 한 3분의 1이 지금 그런 잘못된 고통 속에 있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데 나는 그것이 우리 동포들의 해방, 자유, 이것이 아주 난 큰 가치고 그 다음에 민족 정체성입니다. 지금 사실 바깥에 나가면 부끄럽습니다. 남한은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우리 민족의 한쪽이 저런 정말 그 시대착오적인 역사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건 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떳떳하지가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민족의 긍지 주체성을 생각하더라도 그렇고 통일의 가치는 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통일이 사실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비용이 아니라 내가 투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왜 통일이 큰 부담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느냐. 그래서 우리도 통일 과정에서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통일에 대해서 소극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독일에서는 통일이 어떻게 큰 부담이 됐느냐 하는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겠어요. 그거는 통일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통일 과정에서 독일의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정책 실패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은 동독, 서독 있잖아요. 생산성이 서독이 1이면 동독이 3분의 1 정도 됐어요. 노동 생산성이. 그런데 임금은 어떻게 정했냐 하면은 거의 1대1로 만들었어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독 공장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동독 공장. 인건비가 너무 올랐다. 이게 하나. 그 다음에 동독과 서독에 또 뭐가 있냐면 구매력. 동독의 1마르크, 서독의 1마르크의 구매력을 비교해 보니까 이게 4분의 1이. 서독 돈 1마르크를 갖고 가서 물건을 사면은 이만큼 사는데 동독 돈 1마르크를 갖고 가서 사면 그거의 4분의 1 정도 삽니다. 구매력이. 실제로 경제적 가치가 구매력이 이랬어요. 그런데 이 교환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1대1로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어떻게 돼요? 동독 사람들이 갑자기 부유해졌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부유해진 사람이 동독 물건을 사쓰지 않습니다. 서독 물건을 사쓰거나 해외 물건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동독 공장에서 만든 물건에 대한 수요가 줄죠. 근데 이런 식으로 생산성의 3분의 1인데 임금을 똑같이 주려니까 동독 공장의 인건비는 오르지, 생산 비용은 오르지, 시장에서 수요는 없어지지, 사람들이 안 쓴단 말이에요. 구매력이 높아졌으니까. 그러니까 동독 공장이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2년 사이에 한 3분의 1이 문을 닫습니다. 유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이 구매력이 높아져서 물건이 조악하니까 안 쓰고, 서독 물건이나 해외 물건을 쓰고, 또 여기서는 동독 공장은 생산성은 낮은데 임금을 더 높이 줘야 되니까 공장이 인건비 부담을 못하고, 그래서 결국 양쪽에서 스퀴즈 돼가지고선 동독 공장이 2년 사이 한 3분의 1이 문을 닫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보장비를 서독 수준으로 주기 시작합니다. 실업자들과 실업보상 서독 수준으로. 그러니까는 통일 비용의 거의 70%, 80%가 이게 사회보장 비용이에요. 뭐 동독에 가서 공장을 세우고 뭐 길을 놓고 산업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돈잔치 한 겁니다. 돈잔치. 뭐 그렇게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 포퓰리즘입니다. 인기 영합주의입니다. 왜냐하면 곧 선거가 있기 때문에. 동독과 서독은 통합 과정이 정책 통합이 먼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선거가 오니까 야 이거 같은 민족인데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우리도 통일 과정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런 선동가들이 나오고 같은 민족인데 왜 차별하냐 북한 남한 똑같이 하자 사회보장 연금도 똑같이 하자 뭐 이러면서 막 들고 나오면은 이제 북한은 한때 어렵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별도 관리를 해야 된다. 일정한 기간은. 그래서 북한의 이점을 살릴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북한 안에서도 기업가도 나와야 되고 기술자도 나와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 다 노동자로 만들어서 안 됩니다. 여기서 돈이 왕창 올라가면 북한 사람들 다 노동자 만드는 걸로 끝납니다. 그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막 끌고 가서 공장 세우고 막 인건비 오르죠. 그럼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점이 빨리 없어지면 북한 경제의 차후의 발전이 더 어렵게 됩니다. 북한 가난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경제 발전에서는.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경제 발전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돈을 확 풀면 가난한 사람들이 물가와 이런 것만 오르지 절대로 그 사람들한테 생산적인 고용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통일 과정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동독은 자기들이 첫째로 정책 포퓰리즘이고 두 번째는 갑자기 문을 확 터야 되니까 가능하면 동독 사람이 서독에 못 넘어오려니까 이런 정책을 썼어요, 사실은. 그게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동독에 좀 남아있어. 서독으로 몰리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분리 관리하면서, 그러나 물론 아주 필요한 부분은 이동을 허용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북한 경제를 잘 해서 장점을 잘 키워가지고, 지금 미얀마 가면 말이죠. 외국 자본들이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IMF니 무슨 에이시언뱅크 같은 데서 와서 도와주려고. 우리나라도 지금 도와주려고 가 있는데 아마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우리가 주도한다 그러면 전 세계 자본이 많이 몰릴 겁니다. 우리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세금 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세금 내서 하는 건 일부고 사실은 많은 부분이 민간 자본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해외 자본도 들어갈 거고, 그걸 우리가 잘 관리해서, 북한의 수준에 맞게 해서 북한 안에서도 기업인이 나와야 돼요. 북한 안에서 기술자가 나와야 돼요. 이러면서 점점 잘 살게 되면서 일정한 데서 우리하고 이제 통합 과정을 교체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나는 우리하고 북한하고 평균 한 30% 정도, 북한이 한 30%, 우리가 100 정도 할 때 30% 정도 되면은 정책 통합을 해도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잘 나가는 데고 못 나가는 데가 100대 30입니다. 같은 대한민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북한도 그 정도 차이 정도는 그가 되면 정책 통합을 해도 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북한을 한 30% 수준까지 올리느냐가 우리의 과제고, 그걸 한 10년 안에 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굉장히 이제 이 과정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